13번째 이야기. 상가 계약 시 호구되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사장TV의 김사장입니다. 점포는 한 번 계약한 것은 도로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져보고 계약해야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고 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호구되지 않는 방법을 김 사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저비용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부동산에 당당히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컨셉을 전달하세요. 본인의 의지가 확실함을 보여주면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내 조건을 맞추지 말고 내 조건들을 부동산에서 맞출 수 있도록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 장사 꼭 할 사람이니까 내 얘기 들어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선 내가 장사할 의지가 충만할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건물주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과 건물주 모두 적극적으로 응대할 확률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나 건물주는 찔러보기 하는 건 한 번에 알아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모든 내용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요청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가 권리금 계약 시에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계약의 순서는 상가 권리금 계약을 현재 가게 주인과 하게 되고 그 다음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돼야 완료가 되는 것이므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니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가게 주인에게 지급된 권리금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받는다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인 권리금 표준 계약서에는 이 문구가 들어있긴 합니다. 현재 가게 주인과 권리금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서 권리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막상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중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으로 양도되는 물건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얘기 다 해놨어도 기재되지 않은 물건은 받지 못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임차인에게 양도받을 물건을 서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냉난방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등 약속한 건 모두 적어놓습니다. 젓가락, 숟가락까지도요. 그리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매장의 천장이 2m 40이 넘는지 확인하셨나요? 가게 천장이 너무 낮으면 매장 안에 사람들이 조금만 웅성거려도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작은 매장의 경우 천장형 에어컨 설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 매장의 천정 높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장의 전기 용량도 체크하셨나요? 보통 15평 내외의 술집은 전기 용량이 10kW는 돼야 전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전기가 5kW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기 용량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용량 문의는 한전에 전화하셔서 건물 주소와 전기 계량기 번호를 불러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기 용량이 적으면 인테리어시 전기업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5kW에서 10kW로 승합하는 건 인건비와 한전 불입금 합해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관공서 업무가 없는 주말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항이 확인 가능한 평일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계약을 합니다. 아주 가끔 대리인이 계약을 해놓고 건물주가 다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요금과 가스비, 전기세 등 공과금을 이전 임차인이 모두 지급했는지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에 발견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에 매장을 철수할 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건물주가 갑자기 돌변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꼼수를 쓰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5번째, 금액을 숫자로 기재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한글로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 1,000만 원을 적었다면 옆에다가 한글로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합니다. 6번째,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을 넣습니다. 1층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 지하 같은 곳은 만약에 누수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준다는 특약사항을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등기부 등본은 가장 최근의 것을 떼는 게 좋습니다. 진짜 꼼꼼한 사람들은 은행 시간 마감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전에 대출이 없다가 오후에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이 제시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건물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소재지 확인하시고 면적 확인하시고 이때 면적은 임대 면적 말고 전용 면적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면적 체크 방법은 줄자 가지고 가셔서 가로, 세로 길이 재시고 곱하기 하신 다음에 3.3으로 나누시면 평수가 대략 나옵니다. 실제 평수를 알아두면 인테리어 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부동산에서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저당 설정을 체크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가치에 비해 너무 과다한 대출이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 건물 부속물에 대한 약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요.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2층과 같이 쓴다고 하고, 매장 옆에 창고를 우리가 쓰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서 옛날부터 써온다고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매장 3개가 함께 공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도 문구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주와 계약하시기 전에 협의할 내용들입니다. 가끔 에어컨의 실외기를 놓을 수 있을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실외기를 벽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대비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벽면에 설치할 수 있을지 애초에 건물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게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범위, 가게에 표식이나 상징물을 놓을 수 있는 범위 등을 건물주와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게를 철수할 때 꼭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의 내용을 계약 문구에 넣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매장을 양도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양도 양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끔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임차인이 돈을 주고 철거하겠죠. 이상으로 상가 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계약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전향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부동산 중개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누르기 꼭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얘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